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입니다. 다음의 거래가 재무상태표 상에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2021년도 1월 1일 보통주 100주 액면금액 5,000원입니다. 한 주당 6,000원에 할증 발행되는 과정에서 발행 수수료와 증자, 등기비용 등으로 5만원이 발생합니다. 단 기존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없습니다. 상계 처리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발행 수수료와 증자, 등기비용 5만원은요. 이게 뭐죠? 그렇죠. 그 수수료 비용, 즉 발행 주식에 해당하는 부대 비용이 돼요. 어떻게 줘야 돼요? 그렇죠. 돈 받는 금액에서 직접 차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수수료 비용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은요, 증자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100주에 5,000원은 액면금을 기재되니 자본금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실제로 돈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60만원 중에 5만원만큼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예요? 55만원이더라.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만원은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보통 예금은 이제 현금이 들어왔고요. 자본금은 자본의 증가. 그 다음 주식 발행 초과금 뭐예요? 자본 잉여금이죠. 자본 잉여금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자본 잉여금이 올라간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올라가고 자본 잉여금 올라가고 이익 잉여금 뭐예요? 불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세 개가 다 맞는 거 몇 번이 돼요? 그렇죠.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볼까요? 예, 오늘은 자본을 감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본 감소액이 자본을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익을 말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본을 감소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주로 감자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감자를 의미는 거는 그 주식을 매입 소각시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가정대로 얘기하자면은 자본을 감소하니까 주식의 매입 소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차변에 자본금으로 이렇게 처리해요. 자본이 감소하니까. 근데 소요되는 금액을 초과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국어가 딸리나. 예전부터 국어가 좀 딸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딸리긴 하지만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아까 얘기했듯이 5만원이라 치고 그러면 실제로 돈을 이체하는 금액은 35,000원이다 라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을 감소하는 소요 금액을 초과를 했다? 그럼 이거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6만원을 의미하는 건지 국어가 딸리네 역시.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액면금액 기준이에요. 이 자본을 감소시키는 액면금액 기준을 그러니까 자본 감소액이 자본을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초과를 했다. 그러면 이게 더 많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받는 것 같은데 자본금이 더 많다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감소액이 자본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초과를 했다는 의미는 자본 감소액이 더 많다는 의미가 돼요. 이거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소각하면서 그렇죠. 이익이 돼서 손실이에요. 내 자본 액면금액보다 적게 소각했으니까 그만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감자 차익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오른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A. 자, 볼까요?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 활동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아라라 부채 오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 재산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렇죠. 내 재산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음으로써 돈을 갚을 수가 있는 거죠. 부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셈이 되죠. 그래서 그의 이르로 순재산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수익이니까 증가하는 거고, 부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돈이 내려가는 거죠. 내 돈을 받음으로써 그 돈을 다른 데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뭐예요? 증가, B는 뭐예요? 감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E에 옳은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공사와 관련하여 2021년도에 인식해야 할 공사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뭐 공사 기간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총 도급 금액 1억 원, 공사 예정 원가 7,200만 원, 발생된 공사 원가는 1,800만 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첫 번째는요. 이제 진행률을 이제 보고 수익 계산해 줘야 돼요. 자, 총 공사 예정 원가가 7,200이고 발생한 공사 원가는 1,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200만 원 중에 1,800만 원만큼만 발생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진척도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 잠시만요. 그렇죠. 얼마예요? 25%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진척도는 25%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총 도급 금액 1억에서 25%만큼 진행되었으니 수익은 얼마예요? 1억에 25%. 그렇죠. 2,500만 원이죠. 이때 비용은 얼마예요? 그렇죠. 공사원가는 1,800만 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얼마예요? 그렇죠. 700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인식할 공사 이익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니 24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회계 처리할 경우 4월 30일자에 나타날 분계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외화에 대한 환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니고 외환 차손이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환 환산 이익은요 12월 말이 돼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리고 외화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답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한번 봅시다. 10월 1일 10,000달러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자, 이거는 1,000원으로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1,000만원에 외상 매출금 판매를 했다는 시전이 되죠. 자, 그래서 10월 1일과 12월 말일에 평가를 합니다. 자, 얼마예요? 외상 판매에 관련된 채권을 기말 평가했다. 어떻게? 1,10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00달러에 1,100원이니까 1,100만원이 돼요. 자, 그러면은 외상의 가치가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가치가 오르면은 뭐예요? 이익이고, 받는 금액이 많아지면 이익이고, 받는 금액이 적어지면 뭐예요? 손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1,100만원만큼 올랐으니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산이익이 이제 처리가 됩니다. 환산이익은 12월 말짜리만 처리하고요. 그래서 장부금액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올랐으니 1,100만원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했고 현금 수취했죠? 얼마? 1,200만원만큼 이렇게 현금 수취합니다. 그래서 받는 금액은 1,200만원이 맞고,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 어떻게 돼요? 가치가 100만원까지 올라서 1,100만원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00만원. 외환 차익은 얼마? 100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옳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에서 비용의 인식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비용의 인식기준. 자, 볼까요? 1번, 보수주의. 자, 보수주의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보수주의는 이제 비용에 대해서 좀 끌어올리는 약간 좀 그렇게 단기 순이익을 적게를 하는 목적이 좀 보수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의 인식 기준에서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죠. 예, 이거는 인식 기준 자체가 틀렸습니다.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 즉 발생주의랑 비슷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이 맞아요. 3번은 권리의무 확정주의. 뭐 이거는 나중에 회의관리 1급에서 배우겠지만 법인세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실현주의는 뭐예요? 수익에 대한 인식기준이죠. 그래서 옳은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아무 생각해도 문제 너무 쉬운데. 일단 볼까요? 이제 풀이 해설이 지금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지금 좀 엄청 빨리 끝날 거예요. 자, 매출원가 산식을 알아야 돼요. 뭐예요? 그렇죠. 기초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빼기 뭐예요? 기말재고액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초상품재고액 얼마? 5만원. 단기 순매입액 얼마? 20만원. 기말재고액 얼마? 15만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10만원에 매출 원가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8번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45만원으로 계산되었으나 결산 시 다음 거래에 결산 수정 회계 처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정 사항을 반영할 경우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 있대요. 그럼 조정하면 돼요. 자, 볼까요? 자, 10월 1일부터 1년분 보험료 12만원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이자 수익 4만원을 인식하지 않았다. 뭐 이거는 뭐 이자 수익 이제 대변으로 그냥 처리하면 되죠. 근데 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연분계. 이연분계는 2021년도 10월 1일부터 2022년도 9월 말까지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 2021년도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해당하는 이 2022년도에서는 비용에서 제외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1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2022년도는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9월 30일짜리 비용이니 그러니까 2021년도 기준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외를 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만원이고요. 12만원 12달 하면 얼마예요? 월 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12월은 3개월이에요. 3개월인 3만원만큼만 비용으로 인식을 하라 이 뜻이고 나머지 9만원은 비용에서 제외시켜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연분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도의 비용이 아닌 거는 다 제외. 그렇기 때문에 비용 9만원은 제외를 해야 되니 뭐예요? 비용이 소멸되죠. 반대로 플러스 시켜주시면 됩니다. 비용의 소멸은 반대로 플러스 요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5만원에 9만원에 4만원 그럼 얼마예요? 53만원에 50 잠시만요. 자, 이게 계산기 하면은 45만원이고 플러스 9만원 비용에서 제외 54만원 그 다음 4만원
얼마예요? 총 58만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8번이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9번입니다. 회계 순환 과정은 기준거래 기록 절차와 결산 절차로 구분됩니다. 기준거래의 기록 절차는 회계상 거래를 분개하고 전개하는 과정을 말하고, 결산 절차는 기준기록과 결산 정리사항을 통합하여 최종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뭐 이런 서론이고요. 그래서 결산 절차는 뭐예요? 예비 절차와 뭘로 나눠져 있어요? 본 절차 2단계로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답은 본 절차가 아니잖아요. 본 절차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 돼요. 예비 절차는 약간 서브 느낌이 나고요. 본 절차는 약간 메인이에요. 그래서 메인 쪽으로 보면 되는데, 수정 전 시산표는 예비 절차예요.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랑 결산 수정 분계 정기도 역시 예비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 예비 절차가 끝나면은 결산 보고서 작성이 본 절차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본 절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은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 중 시산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시산표의 목적은 거래를 분개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기록이 정확히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시산표의 목적은 그 총계정 원장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 기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냐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모든 계정 과목을 다 집계를 해서 금액을 잘 옮겼냐 못 옮겼냐 뭐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시산표상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산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시산표의 회계 기록 과정에서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외부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시산표는요, 외부 공표 안 하죠. 이거는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회계 기록 과정에 오류 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못하죠. 금액으로 보니까. 3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